안녕하십니까. 서정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윤상현 의원을 모시고 최근에 전당대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험지 중에 험지 인천에서 5선을 하신 이런 이제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미리 질문도 많이 시청자님께 받아놓은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마 선언은 제일 먼저 했잖아요. 예, 21일 날 했습니다. 예, 근데 다른 분들은 국회에서 1시간 강정으로 했잖아요. 근데 왜 시장에서 했습니까? 사실 제가 저희 미추홀구가 예. 제 지역구죠. 학연, 혈연, 지연이 없는 곳입니다. 전혀 연고가 없는 데에서 저를 안아주고 키워주고 또 매번 뭐 무소속으로 8년 전, 4년 전 무소속 나올 때도 저를 세워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공천을 12년 만에 처음 받아서 나갔는데 또 세워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정책 모태이자 성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장에서 했는데 그 시장, 용현시장이 정말 미추홀구 서민 여러분들의 애환이 녹여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제가 좀 지칠 때 거기 가서 막걸리도 마시고 또 초심을 다지는데 야, 주민 여러분들께 저의 초심을 한번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깨어있는 당원 시민분들과 함께 보수혁명을 통해서 이기는 정당, 특히 민생정당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시장 가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 출마 선언문을요. 예. 여러 번 이제 읽어봤는데 예. 한 단어로 하면 이제 보수 대혁명 예. 통해서 이제 이기는 정당인데 이 보수 대혁명 예.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요. 사실 우리가 보수 진보 프레임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예. 보수 진보 이 언어, 이 의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고 있다. 예를 들면 보수하면은 뭔가 수구적이고 냉정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책임지지 않고 뭐 이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이 찍혀 있는 게 현재 보수의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영국이 현재 보수당 순낙 정권인데 2010년도부터 보수당 정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인플레라든지 난민 문제, 브렉시트 이런 걸로 인해서 인기가 하락이 돼서 다음 달 초에 조기 총선을 갑니다. 노동당이 현재 센데 사실 보수당이 14년 집권을 하면서 보수당 집권의 토대를 만든 게 언제냐? 노동당 블레어 정권 시대의 2004년도에 예. 이분들이 마이클 하워드라는 대표가 보수라는 게 정말로 사람들, 영국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의 방식이다. 사실 보수주의 아버지 하면은 영국의 에드먼 버크가 얘기하는데 버크가 얘기하기를 역사 전통을 중시하고 법질을 지키며 개혁을 해 나가는 게 보수인데 그 보수를 알기 쉽게 강령으로 16개 강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수혁명, 보수의 제자리 찾기 그 혁명을 하는데 일단 단어부터 고치겠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타락한 그런 보수가 아니라 야 정말로 보수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자유를 추구한다. 그 책임을 진다. 이게 우리 보수주의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나는 부를 추구하고 역사를 존중한다. 그것도 보수주의. 그래서 쉽게 보수 강령 TF팀을 만들어서 새롭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 깨어있는 당원 시민분들과 함께 우리 당을 바꾸자. 당이 너무나도 이익 집단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당은 자기만의 이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자유민주 우파 지점의 이념에 충실한 이념 정당, 가치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여의도 연구를 해봤죠.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국민들, 당원들한테 군림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봉사를 하자. 정치하는 게 서비스다. 그래서 중앙당이나 당협이나 봉사하는 기관을 그래서 민생위원회, 오세훈 씨가 얘기하는 약자 동행위원회 이런 걸 만드는 민생정당을 하고 또 하나는 혁신정당으로서 첫째, 당원들이 진짜 당의 주인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 소환제를 하자.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 언제 소환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원외지구당도 부활하자. 그래서 법적인 기반을 원외위원장 활동이 있는 기반을 만들자. 또 서진정책위에서는 광주의 제2 당사를 하자.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떤 당내 중앙당 밑에 당내 부조리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당내 부조리 척결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고를 통해서 당원들, 국민들 신문고를 통해서 언제든지 중앙당이 얘기할 수 있게 하겠다. 혁신정당. 그래서 이런 보수혁명을 통해야 우리가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선거에서 예. 국민의힘이 대참패를 했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수도권의 그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우리 의원님 예. 두 분이 그 5선에 올랐고요. 아마 선거 끝나고 이제 가장 그 세미나든지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은 행보를 보였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저는 다른 이제 그 후보들이 실제 움직인 게 없었거든요. 예. 아마 이제 의원님은 여러 번 세미나도 하고 전국 순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4명 후보 나왔는데 의원님이 다른 후보보다 내가 이게 장점이다. 내가 이게 대표가 돼야 될 이유. 예. 그게 뭔지요? 일단은 제가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총선 참패 이후에 우리가 한 7, 80일 됐는데 정말로 변화, 혁신, 반성, 성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혼자서 10차례 세미나 했습니다. 10차례. 전국을 주유천하면서 세미나 했는데 사실 그분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물론 뭐 제가 보수 어떤 대혁명을 위해서 노력한 거 그거는 뭐 최근 2, 3개월의 얘기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사실 그분들은 전부 다 판검사.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저는 서울대 경제과 출신이고 미국 가서 국제정치학 박사 교수생 하다가 이제 왔고 그건 이제 일단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두 번째는 박 대통령 이 탄핵 문제에서 다릅니다. 다 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32년 구형한 분, 또 박 대통령 그렇게 됐을 때 바른정당으로 가신 분, 또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엄청 또 탄핵하겠다고 했던 분, 저는 끝까지 박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당이 찢어지는 우파가 나뉜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 그게 다르고요. 정말로 이제 원내 누가 해야 되느냐 사실 뭐 한동훈 위원장이나 원영천 장관이 전부 다 원외 대표입니다. 나경원 의원이나 저는 원내고요. 원외고 원내인데 사실 지금같이 여야 간 완전히 이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국회를 중심으로 주 전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원내 대표가 돼야 된다. 원외 대표는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 황교안 대표 한번 보십시오. 황교안 대표님 들어갔다가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하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한계가 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하고 저하고는 뭐 아까 몇 가지 차이점도 있습니다만은 이기는 선거를 누가 할 거냐. 그분도 이겼고 저도 이겼고 물론 4년 전에는 그분은 떨어지셨고 저는 무속에 살아왔고 저는 8년 전 4년 전 무속 살아왔고 요번엔 공천받아 살아왔고 그래서 이기는 선거에는 누구보다 강하다. 또 하나 차이점 말씀드릴까요? 제가 딱 기억하는데 수도권 위기론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근데 나경원 의원이 어디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도권 위기론 못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습니까? 수도권 위기론 못 느낀다고, 야, 너 왜 저러지? 지역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겠고. 공천 받으려고 하는구나, 친윤 공천. 이런 의혹이 들더라고요. 저는 공천 뭐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저 승선 안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렇죠. 근데 제 할 말 했고 뺄셈 정치하지 말고 덧셈 정치하자. 이것도 저 혼자 얘기했는데 저는 할 말 합니다. 공개적으로 할 때 하고 또 내부적으로 합니다. 잠깐 이게 그 쉬어가는 질문으로 지금도 이제 박 대통령 연락하거나 누나라고 부릅니까? 이제 박 대통령 누나 이거는요 사실 정말로 큰 누님으로 생각합니다. 큰 누님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박지만 회장님하고 형 동생 그분이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 같이 함께한 그 추억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큰 누님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박 대통령은 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통령님, 대표님 그럽니다. 과거 대통령 되시기 전에 박지만 회장님하고 친한 친구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끼리 만나면 항상 큰 누님 했습니다. 저는 그냥 대표님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한번 예전에 제가 공보단장 할 때 2012년도인가 박 대통령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제가 이제 공보단장 하는데 어떤 저한테 무슨 하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밤에 전화 오셔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거 보안이 샜다는 거라. 그 보안 안 샜습니다. 저는 누구도 얘기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하지 말해. 그래서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해가지고 좀 말싸움 비슷하게 됐는데
박근혜 의원께서 그때 나 윤 의원하고 통화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대표를 큰 누님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금 밤에도 처절하게 술 마시고 뛰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한번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자적 위치에서 큰 누님을 생각한다 이 말씀했는데 큰 누님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박 대통령이 요새 이제 안 만나세요 사람들을 정치 쪽에 있는 분들 안 만나시고 작년 재작년에는 통화를 했는데 최근에는 통화를 못했습니다. 아예 이제 정치인들하고 접촉 안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인데요. 예. 지금 원희룡 후보는 이제 그 한마음 한뜻이다. 이걸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는 이제 당정 동행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그 한동훈 후보는 수평적인 당정 관계, 건강한 긴장 관계 이랬거든요. 의원님에게 그 대통령실하고 당은 어떤 게 관계로 가야 된다. 당정 관계는요. 예. 사실 견제적인 협력 관계로 가야 돼요. 견제적 협력 관계. 당정 일치는요. 당정 일치를 가지고 친윤계의 도움을 받고 나오면은 그거는 수직적 당정 관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정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하고의 신뢰입니다. 신뢰를 가지고 대통령한테 시중에 있는 얘기, 여론을 다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올바른 판단을 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견인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당정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 쇄신하겠다. 한동훈 위원장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당정 관계 저는 가장 염량이 파탄날 겁니다. 왜 그러냐?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 그 최근에 그 공천 때 대통령 주변 친윤 후보들 탈락시키는 거 보고 그리고 또 대통령하고 식사 초청인데 안 가는 거 보고 최근에 대통령하고의 그 출마 선언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뭐 10초, 15초 통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최상병 뭐 관련해서 특검법을 아니 공수처 수사도 끝나기 전에 먼저 선제적 하겠다. 이거는 대통령하고의 신뢰관계에 있으면 아예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신뢰관계 제로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식의 당정관계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당정관계 파탄이고 결국엔 대통령의 탈당. 그걸 잘못하면 대통령하고의 탄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당정관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친윤해서 대통령하고 뭐 했다 이 대통령 팔이 친윤 팔이 그것도 안 됩니다. 결국 양자를 다 포용하는 그런 리더십을 해야 돼. 제가 항상 주장이 덧셈 정치잖아요. 그럼 윤상이 너는 뭐냐? 대통령의 신뢰. 저 신뢰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사석에서 별의별 말씀 다 드리고 저는 또 꾸지람도 많이 듣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도 많이 해서 또 내부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것은 당정 관계를 위해서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어떤 때는 대통령을 끌어주기 위하면 두 분의 신뢰가 있으면 완전 약속 대련식으로 가야 진짜 멋진 정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한동훈 위원장 있을 때 안 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뭐 무슨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겠다? 이것은 야 내가 왜 저럴까? 이건 대통령하고 의도적으로 각을 세우겠다는 걸로 들리는 거고요. 신뢰관계가 제로라는 것을 또 표현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야 한동훈의 책임론, 총선 패배 책임론을 물타기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좀 까칠한 질문이라도 네. 질문할 수 있는 거니까. 예. 현재 그 판세 있잖아요. 예. 판세가 이제 한 위원장이 좀 앞서는 1강. 예. 그다음에 나경원, 원희룡 2중. 예. 그다음에 좀 지금은 좀 예. 약체다. 그러면 약체 후보인데 사실 예. 저는 그거라도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제가 뭐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최고 핵심이었고 모든 국정 운영을 했습니다만 제가 박 대통령을 정말로 끝까지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친박 핵심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당내 핍박을 받았습니까? 당권 정지 1년 당했습니다.
지구당 위원장 박탈돼서 제가 지구당 위원장 가져가라. 그리고 공천 탈락 2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속 나와가지고 또 선거법 재판으로 해가지고 제가 무소속에서 한 2년을 재판을 했고요. 사실 윤석열 후보가 들어오신 다음에 제가 당에 다시 복당을 했고요. 그동안에 제가 정책 동면의 기간이 오래됐다. 그래서 인지도가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본 메인에 가서 제가 당원분들께 제가 연설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당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총선에 개멸적 참패를 당했는데 제가 그걸 누구보다도 예견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참패를 당하고도 비겁하게 침묵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책임을 안 져. 그리고 개멸적 참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몸부림이 없어. 한마디로 공동묘지의 평화. 이런 당한테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맡깁니까? 정말로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저라도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당의 지도부, 당 중앙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저 당 중앙을 깨트리고 싶습니다. 저거를 깨트려야 정말 우리 당이 혁신한다. 예전에 유시민의 항소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조국에 대한 슬픔과 분노 없이 살아가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원래 러시아의 대문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의 얘기인데요. 그렇죠.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당에 대한 분노와 슬픔 없이 살아가는 당원은 정말 우리 당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분노에 그 분노를 에너지성화시켜서 혁신해.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번에 지도부 들어오죠. 혁신 안 합니다. 안 해요. 눈에 보여요. 저는 저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뛰어들고 이거를 분노하고 깨고 소위 말해서 집단 이기주의 흐르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야 됩니다. 고질적인 병폐를 깨야 이 당이 살죠. 그래서 당원들한테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당원들이 소환해라. 그리고 공천할 때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리고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 부조리 같은 거 보면은 전부 다 중앙당에 올려라. 다 조치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당원 혁명이 되지 않으면은 이 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연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윤상현이 뭘 하느냐. 제가 어제도 초선의원 모임 가서 줄 서지 마라. 줄 서지 마라. 러닝메이트요? 줄 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 선거운동 못하게 돼 있어. 이거는 공개적으로 선거운동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관위에다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 공개적인 선거운동하는 게 러닝메이트고 이게 당헌당규 위반이고 이게 줄서기 정치고 지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친윤 친한의 갈등은요. 친박 비박의 갈등을 넘어서는 무지막지한 관계가 될 거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윤석열 한동훈 두 분 간의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당이 그 친윤 친한 줄 세우는 거 그것 때문에 당이 망할 거다. 공멸의 길로 갈 거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탈당, 대통령 끝까지 지켜야 되거든요. 그게 집권 여당이 탈당, 탄핵에 이럴 때 정말로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지지세 중에 네. 안철수 의원님 지지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은요. 어떤 인연으로 지지합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국회의원분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분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왜 좋아하느냐? 우리 당에 있는 분들 중에 가장 착한 분입니다. 심성이 착한 분입니다. 이분은요. 자기의 소신이 강한 분이고요. 다른 분들 제가 그랬죠. 우리 집단 이기주의적인 형태가 강한데 이분은 자기 소신, 철학이 있는 분입니다. 소신과 철학. 그리고 저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가는 정책 동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뭐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사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좋아하고요. 제가 무소속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2021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할 때 국회의원이 아니라 서울시장 재보궐 때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왔습니다. 그 당시에 2021년 1월 달에 우리 김무성 대표하고 저하고 몇 분이 만나서 서울시장은 안철수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안철수를 옆에서 많이 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의 국민의힘과 안철수의 국민의당 제가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냐? 전략적으로 쓰자. 안철수 의원한테 데리고 나가라. 국민의당 후보로 나가라.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렸고 이준석 대표한테도 빨리 합치는 게 안 좋다.
일단 안철수를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나가는 게 대권은 나가는 게 좋다 해가지고 그때 그 국회에서 대선 출마할 때도 저 혼자 갔었습니다. 사실. 그 근데 오래 인연이 있네요. 그 전에 사실 제가 우리 윤석열 우리 대통령이죠. 저는 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이 윤석열. 왜 그런지 아세요? 가슴으로 정치하는 겁니다. 전부 머리로 정치하는데 윤석열은 가슴으로 정치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만났을 때 물론 2013년도에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원내수석 할 때 어느 한 검사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 그 누군가 했더니 중앙일보 어느 이모 기자가 오빠랑 가장 잘 맞아. 야 그래 한번 만나보자 했는데 그거 못 만났다가 제가 이제 복당한 다음에 만났는데 저하고 둘이 야 사나이 중에 사나이구나. 야 나하고 똑같이 가슴으로 이제 정치하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뭐 호용호제 관계고 전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리고 이재명 만나는 것도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 그때 이제 무소속에 갓 들어와서 제가 선거법 재판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옆에서 항상 보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짜자. 일단 양대 축으로 가자. 한쪽에는 안철수로 대변되는 중도 세력과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우리 젊은 세력들 같이 가자. 양날개로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그저께 분당갑 안철수 당협에 가서 그 얘기를 처음으로 사실 제가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처음 만나게 한 장본이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3자가 만나서 의기투합을 했고 2021년도 가을 얘기죠. 그래서 9월 정도에 위기투합을 해서 우리가 문재인 폭정을 종식시켜서 뭉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략 짠 게 대권 후보로 나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단일화하자 했고요. 또 저희 집에서 저희 아파트에 있었죠. 우리 또 이준석, 윤석열 또 3자. 그래서 양날개 축을 제가 이제 전략을 짜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게 제가 집권에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제가 짜서 이제 티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게 있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착한 분이에요. 착한 분이 착한 정치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남들은 맨날 철수 한다고 뭐 그러는데 만나 보면은 너무너무 순수하시고 그런 분을 좋아합니다. 자, 지금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요. 예. 참 이게 윤상현은 최고의 전략가로 진짜 당의 인재인데. 예. 근데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냐? 한동훈, 원희룡, 기라성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근데 대권 당권 분리 규정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다음 대표로는 우리 윤상현 최고인데 이번에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당연히 현실적인 세는 인지도는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수혁명, 보수 대혁신을 해야 되는데 대혁신의 메시지를 일단 전해야 되고요. 사실 전당대회도 하나의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의 파탄이 올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선언 이게 이제 딱 전략적으로 판단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이게 결국 대통령 각을 세우고 한동훈 위원장이 됐을 때 당정 관계는 파탄날 거다. 파탄날 거다.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또 친윤들이 또 작업하고 그러면 친윤 친한 간의 이 대립 친박 비박과의 대립보다 더 격화된 싸움이 일어날 거고 그거에 대한 피해는 누가 지느냐? 우리 국회의원들, 당원들, 또 대통령, 한동훈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염려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걸 보면서 당원분들이 느낄 거예요. 야, 이게 심각하구나. 그러면은 진짜 할만하고 리더십 있고 이기는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 윤상현이다. 그때는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지금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좀 지나가면서 야, 이 양상이 이게 보통 아니네. 야, 정말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그 신뢰가 바닥이고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야, 그러면은 윤상현이 항상 덧셈 정치를 주장을 하고 또 보수혁명을 하고 또 당을 변화시키고 또 대통령하고 신뢰를 바탕 할 말 다 하고 야, 누가
덧셈 정치하에서 이 당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때 보면은 보일 겁니다. 지금은 안 보입니다. 예. 또 이제 좀 약간 까칠할 수 있는데 질문이. 아유 까칠한 걸 하죠. 예. 만에 하나 저는 이제 결선 투표를 간다 보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하고요. 예. 그다음에 원희룡이나 나경원 중에 한 명이 결선 투표 둘이 가면요. 의원님에게 누굴 지지할 겁니까? 아 그거를 누구 지지한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 못 드려. 그래서 일단 어떤 저는 정말 이 당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당. 그러니까 제가 중시하는 게 뭐냐면 보수 혁명을 하는 당을 제대로 추스리는 사람. 이게 주안점에 맞추지 않을까. 근데 계속 한 위원장을 비판한 거 보니까 원희룡이나 이쪽을 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 비판하는 것은 내가 그랬습니다. 어제도 만나서 이해하라고. 내가 옆에서 이해해라. 이건 하나의 게임이다. 게임이고 이런 것을 거쳐가야 큰 그릇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해해달라고 그랬고요. 그걸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큰 정치를 가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역할을 하나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이제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있는 측근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한 달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의원님 말씀 맞다고. 그래서 귀담아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도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 누구를 대놓고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가 저는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요. 예. 많이 나왔거든요. 러닝메이트로 이제 그 세 분씩 나왔고 그 외에 뭐 김재원부터 박용찬 뭐 여러 분이 나왔잖아요. 혹시 뭐 지지하는 최고위원은 없습니까? 근데 뭐 제가 사실 이제 친하죠. 사실 뭐 러닝메이트 짝짓기 하는데 다 짝을 짓더라고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야, 난 이거야말로 구태 정치고요. 이거야말로 줄 세우기 정치다. 이거는요 당헌당규 위반이에요. 왜 그러냐? 원래 당협위원장 그 국회의원이 남들 선거운동을 못 하잖아요. 대놓고. 이거는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당헌당규 위반이에요. 그래서 선관위에다가 제가 오늘 문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 세우기 러닝메이트제가요. 결국에는 친윤친한 갈등으로 접어든 첫 단계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친윤친한 싸움 별거 아닌 것 같죠.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엄청난 친박 비박보다 훨씬 큰 소용돌이의 싸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애초에 선관위가 이런 식의 러닝메이트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건 줄 세우기 구태 정치다. 당헌당규 위반이다. 이게 결국 당정관계 파탄나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을 가고 있는데 그걸 다 못 느껴. 다 못 느끼는 게 그게 제가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근데 지지세가 약해서 짝을 못 구한 건 아닙니까? 짝은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할 수 있습니까? 뭐 재원이 솔직히 김재원 같은 경우에 같이 박 대통령 모셨고 솔직하게 뭐 제가 친한 청년들 많아요. 내세울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많은 걸 제가 질문해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 한번 그 인사말로 왜 윤상이 대표가 돼야 되는지 한번 이 종합 정리해서 간단하게 한번 결론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차기 당 대표는요, 당의 변화 혁신을 주도해야 됩니다. 당의 변화 혁신을 주도하는 데서 가장 큰 국민들이 보기에 가장 큰 변화로 보여질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더닥 꼴찌 후보인 윤상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대표가 됐을 때 당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인지도가 세가 없지만은 제가 하는 메시지, 이 정책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당의 최대의 변화는 언더다그의 윤상인이가 대표가 되는 거다. 그리고 어떤 삼자보다도 변화 혁신에 대해서 주장해 왔고 그게 당을 살리는 길이다. 보수 혁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저는 대통령한테 할 말 하는 사람이고 공개적으로 하고 또 사석에서도 하고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과감없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견제적인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당정 관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작년에 그래 정말로 친윤 핵심 소위 말해서 윤핵관들이 서서히 펄할 때 윤핵관들에 대항해가지고 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나경원 의원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수도권 위기론 가감하게 얘기했고요. 뺄셈 정치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덧셈으로 가자고 했고 이상민 사퇴하라고 수차례 얘기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도 신뢰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누구냐. 그리고 야당하고의 협치입니다. 야당하고의 협치를 어떻게 할 거냐. 야당하고의 협치. 야당이 물론 무지막지합니다만 야당의 협치를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세 분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하고 다 싸워서 진 사람들. 두 분은 진 사람. 또 한 분은 야당하고 뭐 이제 빠루로 대변되는 그거고. 그래서 야당하고의 대화에 어떤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잘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혁신해야 되는 그 대명제를 해낼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를 한번 꼭 봐주십시오. 정말로 보수혁명, 이기는 정당, 민생정당 하면 하는 윤상현이 해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